지난 시간에는 그 호흡 수행하고 극기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이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제 좌선을 통해서 하는 수행은 이제 호흡 수행이 좀 적당하고 극기 수행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고 이제 수행하는, 장애를 길들이는 일상 수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호흡 수행하고 극기 수행은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수행에 좀 몰두하는 개념이라면, 일상 수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 수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모든 수행의 이제 기본에는 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이 수행을 이어 나가는 그 공통 세 가지 수행의 공통점은 이제 알아차림이고, 그 알아차림을 하는 이제 수행법을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대념처경이라는 경에 보면 사념처 수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 수행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설한경전이 바로 대념처경이라는 경이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사념처. 이 사념처라는 건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인데요. 그러니까 신수, 신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대상이 있어요. 몸이 있고 느낌, 마음, 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나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이 기본이 되긴 하는데, 타인의 몸, 그러니까 일반적인 몸은 이제 물질이겠죠, 그죠? 이 물질에 대해서 또는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신념처라고 합니다. 몸에 대한 이제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기준으로 몸이 있으면 이제 몸과 어떤 대상이 부딪힐 때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접촉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접촉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이제 일어나는 게 느낌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눈과 형색이 부딪힐 때 형색에 대해서 저거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그게 이제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느낌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그 느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이 대상을 분별하는 작업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 이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마음이 어, 선한 마음이냐, 불선한 마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마음이 탐욕이 있는 마음이냐, 성냄이 있는 마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그 중에서 탐욕 장애가 있으면 이 장애는 버려야 될 법이고,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이제 개발해야 될 법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법념처는 좀 좁게 말하면 오장애하고 칠각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하는 거고요. 좀 넓게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제 신수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된 모든, 그러니까 신수심법을, 그러니까 이제 오장의 칠각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심리 작용이니까 이런 걸 통틀어서, 그러니까 다섯 무더기를 오온 전체를 알아차리는 걸 법념처라 하기도 합니다. 오온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걸. 근데 이거를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좀 줄여서 들여다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은 안 드리고,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 물질과 정신 현상을 알아차리는 거다. 조금 더 세분화하면 수상행식, 수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상행식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장애가 있느냐 또는 칠각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고, 결국은 이게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거를 줄여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제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를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간단히 말하면 물질과 정신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 또는 뭐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이야기할 때 간단히 이야기하면 수행 이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몸에 대한 것과 마음에 대한 것. 이렇게 물질과 정신,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오온, 그러니까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마음, 형성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오온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결국은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불교 수행은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인데,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천이 어디입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괴로움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 또는 이제 요 바깥에 있는 타인들 또는 다른 존재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 본질은 결국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 또는 오온, 다섯 무덕이라고 하는 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오온에 대한 것을 계속 관찰해서 알아차림으로써 오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본질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게 정말 내가 뭐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뭐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이 괴로움 덩어리인데, 이걸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집착할 거냐, 이렇게 이제 통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알아차림의 대상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인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는 개괄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할 때는 뭔가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그거를 시작점에서 처음부터 마음을 알아차려라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을 안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뚜렷하고 쉬운 대상이 뭐냐면 우리 몸이거든요. 몸이라는 건 되게 뚜렷하잖아요, 그죠? 뭐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맛도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물질이니까, 몸이니까. 그래서 몸이라는 거를 기본에 놓고 이 몸을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면, 근데 마음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몸만 알아차리려고 해도 마음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막 요동을 이래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다른 대상으로. 그럴 때 이제 그 돌아다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좀 더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기준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쉽기 때문에 우리가 사념처 수행에서 몸을 제일 이제 좀 먼저 하고, 몸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사념처는 같이 딱 껴지지만 몸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알아차림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알아차야 되지? 이것조차도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무조건 일단은 몸으로 돌아와서 몸의 기준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하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는 우리 마음은 항상 뭔가 이런저런 대상을 쫓아다니면서 즐기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우리가 그 대상이란 말을 이제
알리의 뜻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뜻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마음이 의지하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 또는 마음이 즐기는 곳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이런저런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게 되게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에 되게 익숙해 있으니까 뭔가 마음을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마음을 묶어둘 곳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수행할 때 뭐에 묶어둡니까? 일단 호흡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걷기 수행을 할 땐 발의 감각에 두는 게 쉽고,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는 어디에 둘 거냐? 이런 또 이제 우리가 뭔가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그냥 가장 뚜렷한 오감에 두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소리가 현재는 제일 뚜렷하게 이렇게 자극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고, 또 만약에 내가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누가 부딪혔다, 접촉이 이제 뭐 그럴 때는 이 감촉이 그때는 뚜렷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가장 이제 오감 중에서 가장 뚜렷한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제 이렇게 닦거나 이럴 때는 손의 움직임이나 여기 닿을 때의 감각 이런 게 이제 좀 제일 알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대상이라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돌아갈 수 있는, 뭔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내가 뭘 하다가 이거 지금 뭘 알아채야 될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또는 생각이 너무 멀어진다, 이럴 때는 그걸 놓고 빨리 호흡이나 뭔가 돌아올 곳이 필요한데, 앉아 있을 때는 호흡이고 걸을 때는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상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으로 가는 게 좋다. 근데 뭐 현재 뚜렷한 감각조차도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땐 그냥 호흡으로 오세요. 호흡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에 되는 이제 오감을 통해서, 오감에 결국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제일 뚜렷한 거는 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감의 대상이 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감각 기능에 자극을 주는 게 형색이고, 그러니까 형상, 그다음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각 대상이랍니다. 감각을 일으키는, 그죠? 우리에게 오감을 일으키는 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부딪히거나 귀에 부딪히거나 코에 부딪히거나 우리 몸에 부딪히는 그런 대상, 그걸 감각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형색이나 소리나 냄새, 맛, 그리고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감촉, 요 5가지가 우리가 현재 일단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촉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손으로 만져서 이 손에 이제 몸의 감각으로 뭘 안다는 거는, 이걸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좀 쇠라서 좀 시원합니다.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에서 뭔가 내가 이거를 감각을 안다는 건 여기 뜨겁거나 차가운 거 이런 걸 알 때도 우리가 감촉을 아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런 뜨거움이나 이제 이런 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불의 요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불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뭔가 만지니까 단단하고 단단하고 막 고체처럼 이게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는 뭐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땅의 속성하고 닮아 있죠, 그죠? 그런 건 땅의 요소라고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의 속성하고 한 게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을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바람이.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통 바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보통 바람의 요소는 움직임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체나 움직임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들숨 날숨도 결국은 이게 이제 좀 엄밀하게 법으로서 이렇게 실상으로서 이야기하면 이것도 바람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액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몸에 이렇게 붙으면 좀 이렇게 흐르는 것도 있고 끈적끈적하고 이런 축축함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물의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몸으로 만져서 느끼는 거에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단한 거라든가 액체라든가 액체를 느끼거나 기체, 그러니까 바람 요소 또는 열, 온도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감촉은 좀 다른 말로 하면 뭐하고 같은 4대하고 똑같아요. 4대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사람 손을 만져도 손을 만지면 따뜻한 그 감각 그 느끼는 그것도 불의 요소를 느끼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뭔가 부드럽다 이렇게 느끼면 땅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부드럽고 거칠고 단단하고 이런 거는 그 땅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 몸에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 건 몸에 우리 그 안이비설신에 오는 자극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 자극을 감지하는 건데 이 자극 중에서 그 현재 가장 센 자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이제 뚜렷한 거 그거에다 마음을 두면서 이제 일단 마음을 기울여야 될 첫째 기울여야 될 대상은 가장 뚜렷한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지만 호흡 수행도 호흡에다 마음을 기울이고 이제 내가 호흡만 알아차리겠다 이런 마음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움직이는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알아차려요. 근데 이 알아차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욕망인지 성냄인지 이 정도는 알고 돌아오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장애 중에 아 이게 욕망이구나, 이게 화구나 잘 모르면 그냥 욕망과 화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돌아올 때는 이거를 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난 생각은 여러분이 관여만 안 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일어났는데 내가 그 생각에 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또 생각을 이러면서 생각이 자꾸 번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건 또 욕망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호흡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버리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움직이는 생각이 장애 중에 뭔지 어떤 장애 때문에 욕망 때문에 성냄인지 해태 혼침인지 뭐 들뜸인지 후회인지 의심인지 이 정도만 알고 다시 기본 대상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걷기 수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생각이 너무 짜잘하면은 그거 일일이 분석 안 하고 그냥 망상이구나 하고 돌아오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숨으로 돌아오거나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일상 수행을 할 때도 현재 뚜렷한 감각에 마음을 기울이되 생각이 움직이면 생각이 또 다른 대상으로 생각이 돌아가면 또 욕망이구나 하고 다시 현재 가장 뚜렷한 걸로 돌아온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에 만지고 이렇게 물을 먹다가 이 물에 대해서 막 물 맛이 왜 이래 안 좋아 하고 화가 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화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또 현재 내가 이걸 만졌을 때의 감각이나 물에 이게 주로 이제 물은 마셨으니까 이 감각이나 이런 대로 돌아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뚜렷한 감각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 그랬죠, 그죠? 특히 이제 이 몸의 5감각 대상은 확실한 현재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특히 일상에서는 이 감각이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그죠? 뭐 내가 이렇게 잡을 때는 여기서 예를 들면 이게 찬물이니까 약간 차움이 느껴지고 먹을 때는 움직임이 있고 여기 닿을 때는 또 여기 입술에 닿는 감각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현재 뚜렷한 이 감각을 알아차리다 보면 딴 데 정신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현재 여기를 알아차리는 걸 하다 보면 이러면서 이제 딴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그 감각에 마음을 기울이려고 노력함으로써 생각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양한 그런 장애들이 일어날까요? 특히 우리가 자선이나 극기 수행보다는 일상에서 장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훨씬 다양한 경계를 만나니까. 호흡 수행이나 뭐 극기 수행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거라든가 뭐 외부 지금 당장 뚜렷한 자극이 없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게 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뭐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이러다 보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화가 일어나거나 뭐 집착이 일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계속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이 연습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 자기한테 일어난 마음을 또 반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평소에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이 작동되는지를 파악하기에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이제 그렇게 일상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다양한 번뇌를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오히려 수행하기가 좋은 면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 감각 대상을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 대상을 기본 대상 이제 일단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제 마음을 기울이는 대상으로 잡아라 이거고요. 그렇게 해서 감각 대상을 이제 이렇게 오감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을 내가 기본 대상으로 삼으면 이익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사실 우리가 오감만이 현재입니다. 오감은 확실한 현재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현재 딱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은 사실 한순간에 두 개의 생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과거예요, 사실. 과거인데 워낙 바로 직전에 일어난 생각 같으면 그냥 현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 사실은 과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생각은 현재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감은 현재니까 이게 이제 현재에 머무는 이걸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예를 들면 호흡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다거나 발걸음에만 머물러 있다거나 현재 감각에 이것 자체가 삼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매를 닦을 때 굉장히 유용한 게 바로 이 그래서 다섯 감각 대상 오감에 가장 뚜렷한 오감에 마음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호흡 수행을 통해서는 몰입 삼매까지 완전 선정까지 갈 수 있고 이제 극기 수행은 근접 삼매 정도 그리고 일상에서는 내가 현재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감각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상 속에서는 그럴 때는 걷는 거 뭐 또 움직이면 손의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그 감각을 따라가는 그 자체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 현재 변하는 대상의 순간순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찰나산매라고 하는 그런 산매에 들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몸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그 감각에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에 머물려고 하는데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생각이 다른 대상으로 돌아다니는 생각을 알아차리기는 좀 쉬워요. 처음부터 네 마음 알아차리라 이렇게 하면 잘 어려운데 내가 어디 여기 호흡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어제 뭐 두고 온 사람 누구하고 만났던 생각 과거에 잘못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건 좀 더 쉽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가만히 있는데 이래 딴 대상으로 가는 걸 알아차리는 건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감각 오감은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비해서는 훨씬 뚜렷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사실 약간 어찌 보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약간 미세해서 잘 못 알아차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몸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소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뭐 하면서 딴 생각하고
또 뭐 책 보면서도 딴 생각하고 뭐 TV 보면서 일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익숙한데, 자꾸 항상 현재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이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한 가지 일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좀 연습이 된다는 거죠. 훈련이. 이게 소위 말 찰나산매거든요. 꼭 그냥 현재 일어나는 거에만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산매를 닦는데 아주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일상 속에서는 어느 하나의 대상에만, 예를 들면 호흡만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일상에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할 때는 그걸 잘 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일을 하면 일하는 거기에 몰두하다가 이제 움직이는 생각, 이 장애에 물들지 않도록 하고, 또 뭐 책을 볼 땐 책 보는 거에 집중하다가 또 이제 그거 하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그 각 상황마다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각 어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런 이제 패턴 속에서 그때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익혀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걸 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상 속에서 마음을 우리가 하나의 한 가지 일에,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일을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할 때는 그 일에만 딱 몰두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대상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게 그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호흡 수행은 이제 말 그대로 숨이 이제 기본 대상이 되고,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발의 감각이 되는 거고, 일상 속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그 감각에 마음을 기울이면 된다. 그걸 알아차리려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상 수행을 할 때 이제 가장 그 올바른 이제 우리가 일단 그 수행이 잘 됐을 때, 일상 수행이 정말 잘 된, 뭐 예를 들면 아란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게 드러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호흡 수행 같으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선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생각이 다 쉬어버리고 이제 숨, 또는 이제 숨의 표상이라고 니미다하고 완전 몰입돼 가지고 선정에 드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죠. 걷기 수행 같으면 그냥 발의 감각에만 완전히 마음이 가서 발걸음에 가서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발걸음만 딱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럼 일상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lun꺄, 이름이 좀 어렵죠. 말lun꺄 붓다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류다니까에 나오는 경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말lun꺄 붓다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설명을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을 거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고, 그리고 감지할 때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감지한다는 거는 이제 보고 듣는다는 거는 안식 이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는 거는 눈으로 이제 안식이 작용하는 거고, 듣는 거는 이식이 귀의식이 작용하는데, 그 다음에 뭐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세 개를 합쳐서 감 이제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지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견문이라고, 견문은 뭔지 알겠죠, 그죠? 보고 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이제 느끼는 이걸 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식으로 그냥 의식으로 아는 거, 이거를 지라고 합니다. 알지자, 생각으로 아는 거. 그래서 이걸 간단히 줄여서 그냥 견문각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육식을 좀 간단히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네 가지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견문각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뭔가를 볼 때는 저게 어떤 모양이고 저거는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왜 저건 저렇게 생겼고
저건 좀 이런 색깔이어야 되는데 왜 저러냐 뭐 이렇게 계속 뭘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움직이고 그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볼 때는 보는 걸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이래 형상이 비칠 때 그 형상을 비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생각이 없이 그냥 그 보이는 대로 본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들리는 대로 듣는 거. 그리고 느껴지면 이제 우리가 냄새나 맛, 감촉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감지하는 거고. 알 때는 그냥 아는 것만 있지 여기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알 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깨달은 분들은 우리 옛날에 선사들 이야기도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잠잘 땐 잠만 자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밥 먹을 때는 이 밥이 맛있니 맛없니 저거는 왜 저렇게 맛없느니 색깔이 왜 저러니 계속 우리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거죠. 마치 거울에 뭔가 이렇게 대상이 비치면 그냥 그대로 알듯이 이런 걸 우리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쉽게 말해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 이런 그런 걸 기반으로 한 생각 없이 그냥 딱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감지하고 있는 그대로 아는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일상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보면 뭘 볼 때도 계속 꼬고 왜곡시키고 자기 사견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을 뿐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듣는 것만 있고 감지할 때는 단지 감지하고 알 때는 알기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결국은 내가 그 대상을 볼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게 없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만약에 탐욕이나 성냄이 작용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뭐 막 집착하면서 생각이 일어나거나 싫어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생각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는 이렇게 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일상 속에서 전혀 오염되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상 속에서 이제 현재 감각에 머물면서 이런 번뇌로 인한 장애로 인한 생각이 움직이면 이런 생각을 계속 내려놓다 보면 생각이 점점 정리가 되면서 그죠? 특히 번뇌로 인한 생각이 정리되면서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다. 이걸 한번 다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이제 큰 원칙은 이게 사실 기본적인 원칙은 다 똑같습니다. 호흡 수행을 할 때 그 패턴만 정확히 이해하면 호흡에서는 숨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거고 대상만 바뀔 뿐이지 수행하는 패턴은 똑같다 이거예요. 걷기 수행을 할 때는 그냥 발걸음으로 갔을 뿐이지 이 현재 발걸음에 마음을 두다가 생각이 다른 대상을 움직이면 이게 어떤 장인지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이 패턴이 이 방식처럼 현재 일어나는 그 몸의 감각에 마음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어떤 탐욕이나 성냄이나 의심이나 이런 이제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움직이면 그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이 패턴은 똑같다 이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현재 감각에 뚜렷한 감각에 머물려 이 감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이란 말 중에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게 그 대념책에 보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까의 누빠신가 뭐 정확히 그래요. 그러니까 아누빠시예요. 그 표현이 아누란 말이 뭐뭐를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빠시라는 말은 보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그 감각
현상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걸 계속 알아차리고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뚜렷한 감각, 예를 들면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 손의 움직임이 나한테 제일 뚜렷한 감각일 거 아니죠. 이 감각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닿을 땐 닿는 감각, 이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감각을 이제 순간순간 변하는 걸 쫓아가면서 그걸 알아차리다 보면 생각이 딴 데로 갈 틈이 없어지고 그 현재에 좀 머물러 있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또 돌아가면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현재 감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그래서 생각이 움직일 때는 일단 현재 감각에 머물려고 하는데, 생각이 가장 뚜렷한 감각에 머물려고 하는데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을 어떤 장애인지 욕망인지 화인지 이 정도만 딱 알면 바로 그냥 그 생각을, 이걸 알면 그 다음에는 이걸 내가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생각은 아까 사라진다 그랬죠. 어차피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만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 감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현재 뚜렷한 감각으로. 또 화가 막 나. 아이, 왜 수행이 안 되지? 짜증이 나. 그럼 또 화구나 하고 다시 현재 감각으로 돌아오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러면서 의심이 일어나. 그러면 또 이거 의심이구나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생각이 움직일 때는 그게 어떤 장애인지,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 이걸 좀 줄여서 말하면 어떤 장애인지 그것만 알고 다시 현재 뚜렷한 감각으로 돌아오면 된다. 근데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 처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인데, 이때는 생각하고 다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비존재에 대한 가래 같은 거예요. 억지로 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을 놓는 방법은 어차피 조건에서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생각이 뭔지만 이해하고 바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이 더 생각을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다시 감각으로 돌아오고, 그냥 이 생각이 뭐라는 걸 이해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안 움직여. 그냥 딴 생각 없이 현재 감각에 잘 이렇게 마음이 잘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감각에만 마음이 잘 알아차려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굳이 다른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 됩니다. 이거는 호흡 수행할 때도 똑같아요. 호흡 수행할 때도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제 생각이 움직일 때는 이게 또 욕망이구나 하고 돌아오고 하면 현재 이래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다가 생각이 안 움직이고 현재 잘 호흡하고 숨하고 하나가 돼서 가만히 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상태를 그냥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를 그냥 늘려나가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시간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상에서도 내가 생각 없이 현재 잘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면 됩니다. 최대한 그 시간을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게 비록 찰나산매지만 산매가 좀 지속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움직일 때는 이제 그냥 이 생각이 뭐라는 것만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돌아오고, 그 생각이 이제 멈춰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된다. 제가 지난주인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당신이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이렇게 탁상시계 이런 거 이래 놔둬도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머리맡에 놓고 잘라고 누우면 어때요? 그때 보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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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게 엄청 소리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되게 크게 들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수행도 이런 거겠구나. 이게 마치 이제 바깥에 외부 소리가 적어지니까 잘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듯이 우리가 이제 숨을
알아차리려고 처음엔 숨이 잘 안 알아차려지고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겠어요? 생각이 많으니까. 다른 데로 자꾸 생각이 움직이니까 이 호흡이 뚜렷하지도 않고 잘 안 차려지는데, 이제 생각이 놓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숨이 뚜렷해지고 잘 잡히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유가 아주 재미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이제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을 할 때도 이 대상을 억지로 이렇게 막 잘 잡으려고 애써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욕심이 자꾸 개입이 돼요. 그냥 이제 이 호흡이나 기본 대상은,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은 그냥 우리가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마음을 내가 이제 결심을 할 필요는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것만 알아차리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마음은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 생각을 가라앉히면 자연스럽게 이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외부 소리가 없어지면서 시계 소리가 확 드러나듯이. 그래서 수행하는 방향이 그렇게 되면 좋다, 이 말이죠. 호흡 수행을 할 때나 걷기 수행을 할 때나 일상 수행을 할 때 그냥 이 대상은 하나의 내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내가 마음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하나의 대상, 그런 방편으로 두고 있으면서 이 생각이 여기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 가라앉히면 자연스럽게 이 대상과 하나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래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일상 수행을 좀 각 케이스마다 좀 어떤 식으로 이어가는지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상 수행에서 우리가 이제 좀 자주 접하는 일상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개개인마다 상당히 다르고 사람마다 이제 그 조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형화해서 사실 말하기는 어려워요. 호흡 수행이나 뭐 이런 수행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더 정형화하기가 좀 더 쉬운데, 일상에서 벌어지는 거는 뭐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또는 그 살아가는 주변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정형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가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냥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뭐 우리가 지하철 타다 보면 어차피 재수 좋으면 또 앉아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이제 장시간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 갈 때는 주변은 뭐 좀 시끄럽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이제 뭐 호흡이나 뭐 자기 이제 수행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좀 시끄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안정된 자세에서 앉아 있거나 또 가만히 좀 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한 몇 분 정도나 뭐 좀 길게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이제 정적인 자세로 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일상 속에서도 호흡 수행을 하는 것도 호흡 수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전에 딱 일에 들어가거나 뭐 공부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앉아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힌 다음에 일을 시작해 보면 훨씬 그 뭐랄까 마음이 안정돼서 책을 보거나 뭐 작업을 할 때도 뭘 해도 훨씬 더 능률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앉아서 일을 하다가도 머리가 아플 때 잠깐이라도 앉아서 한 뭐 1분이라도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생각을 좀 쉬는 거, 이런 게 진짜 쉬는 거거든요. 쉰답시고 이제 뭐 자꾸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다른 걸 하면 오히려 머리가 계속 굴러가는 거니까 오히려 쉬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잠깐 앉아서 호흡 수행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좀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 사실 우리는 생각을 엄청나게 하고 살기 때문에
생각을 좀 잠깐이라도 이제 쉬어주는 것 자체, 그게 사실은 되게 우리 마음을 쉬게 해주는 되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거나 좀 이렇게 정적인 자세로 앉아 있거나 일상 속에서도 서 있을 때는 호흡 수행을 하는 것도 좋다. 호흡 수행을 하는 게 효과도 괜찮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무시고 잠을 자고 나서 처음 딱 일어나서 기상해서 잠을 깨서 이제 씻으러 갈 때,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기상할 때 제일 먼저 딱 눈 뜨면, 사실 이제 호흡 수행을 좀 오래 하신 분들 눈 뜨자마자 호흡이 딱 잡히는 경우가 이제 보통은 그래요. 숨을 눈을 딱 뜨자마자 이제 호흡을 딱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깨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벨 소리를 듣고 깨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기상벨 소리. 그러면 뭐 소리 이게 들리면 소리를 듣고, 또 그래 잠이 깨다가 이제 다시 숨을 알아챌 수도 있고, 이불을 들으면 또 이불을 이렇게 옮길 때 그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알아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작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뚜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불 덮고 뭐 내려올 때는 발의 감각이 느껴질 거고, 그죠? 또 뭐 화장실로 걸어갈 때는 발걸음에 알아챌 수 있을 거고, 화장실 문을 열 때는 손잡이의 감각을 또 알아챌 수도 있고, 그죠? 뭐 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앞에 뭐 화장실을 보고, 또 치약을 뭐 잡는다거나 치약의 감각, 그다음에 그 칫솔 짰을 때 입에 들어가면 그 여기서 입에서의 감각, 또 맛은 없지만 치약 맛도 느낄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 그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그 이제 일어가는 그 동작의 흐름에 따라서 그 현재 일어나는 그 감각들을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자체가 우리 정신을 좀 깨어나게 하는 게 있고요. 딴 생각을 좀 적게 하게 만듭니다. 그게 현재에 머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차리면 되고요. 또 그 씻을 때 같은 경우는, 또 씻을 때 제일 뭐 뚜렷한 건 손의 움직임이나 감각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물이 손에 닿을 때 뜨겁고 차가운 거 이런 거 그런 게 알아차려질 수 있고, 또 이제 손을 씻고 이럴 때는 손의 움직임, 얼굴의 감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씻을 때 그 동작에 따라서 그때 일어나는 그 동작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변화를 쭉 쫓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정신이 좀 깨어 있어야 되고, 그죠? 안 그러면 또 딴 생각 흘러가거나 뭘 알아채야 돼 놓치버리고 이럴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에 머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좀 각성 효과가 있어요. 깨어 있게 만들고, 또 현재 그 이제 씻을 때 그 동작 이런 걸 쫓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생각을 멈추게 해서 좀 순간순간 산매를 이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죠. 또 씻고 난 다음에는 뭐 수건을 이래 본다가 수건을 잡고 수건을 촉감을 느끼고 촉감을 알아차리고, 또 이렇게 손의 움직임도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자기 얼굴이 좀 깨끗해졌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때그때 좀 뚜렷한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수행하시면서 그때 느껴지는, 제일 그냥 자기가 이제 그때그때 느껴지는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이 행동의 흐름에 따라서 행동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그냥 알아차리는 마음 상태는 그냥 쭉 이걸 보고만 있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움직일 때는 움직임만 있고, 뭐 씻을 때는 씻기만 하고 뭐 이런 마음 상태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단절되게 순간순간 알아차리지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찌 보면은 또 생각이 움직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내가 이거 뭐 너무 잘하려고 욕심내고 있거나 또는 화내고 있거나 이런 거 이제 욕망이나 화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다시 이제 현재 그 감각, 가장 뚜렷한 감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씻을 때 같으면 다시 손의 감각으로 돌아오면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걸어갈 때 같으면 발의 감각으로 돌아오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진 사람은 어떻게 간다 그랬습니까?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기상할 때는 딱 눈 뜨자마자 정신이 또릿하게 돌아오면서 숨을 딱 알아차리거나 자기 몸의 동작을 알아차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 행위 자체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행위에 뭔가 다른 뭐 여타 좋다 싫다 피곤하다 죽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없고 그냥 그 행위 자체만 이제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씻을 때는 또 씻는 동작만 있는 거지 거기에 잡다한 뭐 어떤 다른 생각들이 별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행위가 되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무슨 행동할 때마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계속 눈 뜨자마자 오늘은 또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고 계획을 하고 뭐 또 뭐 이런 머릿속이 그러니까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때는 딱 집중적으로 그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현재 그 이제 몸의 동작 이거는 생각을 움직이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행동이.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이제 현재 행위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이 될 수 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전오식하고 육식하고 다른 점이 뭐겠어요? 전오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안이비설신, 그죠? 눈으로 보고 듣고 그다음에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을 느낀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조건 반사 이게 일종의 그 자동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적으로 뭘 한다기보다 이렇게 때리면 소리가 나듯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이 개입될 필요가 없어요. 보고 듣고 이런 거는. 근데 본 다음에 그것을 저 본 것은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이고 누구고 뭐고 이렇게 하는 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전오식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전오식에는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육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움직이면서 그거에 대한 다양한 그걸 보통 우리 육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의식이 움직이면서 이제 이거를 다양하게 생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오감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생각이 벌어지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막 벌어지는 걸 막아주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일어나는 거는 이제 출퇴근 길 거죠. 어디 나갔다가 또는 들어오거나 이제 외출 우리가 뭐 직장을 안 다니면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갈 때 이럴 때겠죠. 그러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이제 뚜렷한 게 주로 뭐겠어요? 뭐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을 거니까 그죠? 뭐 발걸음이나 그러니까 뭐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하철역으로 간다 그러면 지하철역으로 걸어갈 때는 발에 이제 움직임이 또 주된 대상이 될 거고 딱 나가자마자 요즘 같은 날은 또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그 날씨라든가 그 습도 이런 게 또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도로에 나가면 그 도로 주변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도로에 보이는 풍경 그러니까 형색이죠. 이런 걸 알아차릴 수도 있고 소리 주변 소리도 알아차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건 알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차린다기보다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건데 거기에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그것만 알아차리고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면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지하철 가는 그 계단을 걸어갈 땐 계단 걸어가는 그게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이 말소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근하면서 이래 가는 도중에 있는 그 주변에 다섯 감각 대상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냥 보여지면 보여지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알면서 가는 거죠. 그게 가급적이면 생각이 달라붙지 않고 꼭 필요한 생각은 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장애로 일어나는 욕망이나 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은 알아차리고 좀 멈추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좀 이게 또 잡다한 우리가 이제 그런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우리가 빠빤짝 그러니까 망상이라 그럽니다. 분별 망상 또는 뭐 희론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즐기는, 그죠?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가급적이면 멈추는 게 좋아요. 그거 해가지고 별로 이득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감각에 머물면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건 즉시 멈추고, 근데 여러분이 뭐 지하철 타는데 뭐 표도 끊어야 되고, 그 뭐고 이렇게 돈도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꼭 필요한 것들은 하지만 괜히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생각들은 가급적이면 멈추는 연습을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에도 너무 머리 복잡하지 않고 이제 현재 자기 그 걸어가는 그 행위, 단지 걸어가는 그것만 있고 움직임, 그럼 그때 이제 자기 뭐 지하철 타면 지하철 타는 그 행동 그것만 있지, 잡다한 다른 생각들이 멈추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 이제 보통 이때도 우리가 이제 보통 식탐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통해서 음식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런 마음들은 또 이게 그 식탐이 많다는 것은 다른 대상에, 이 음식 말고 다른 대상에서도 집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주로 가장 뚜렷한 대상이 뭐겠어요? 우리가 걸어가거나 뭐 출퇴근하거나 뭐 씻을 때 이럴 땐 주로 움직임이 주로 많이 드러나요. 손발의 움직임, 그죠? 근데 먹을 때는 주로 뭐가 많이 드러나요? 맛이나 냄새. 또 물론 이것도 이제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어야 되니까 움직임도 많이 드러나겠지만, 이제 맛이나 냄새나 맛 같은 거는 이제 주로 음식 먹을 때 주로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뭐 수저가 있으면 수저를 잡을 때부터, 수저를 잡을 때 그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움직임을 쫓아가고, 거기 이제 이게 음식에 떠서 음식이 움직임, 음식이 입에 닿을 때, 그리고 음식의 맛,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뭐 음식을 씹을 때는 또 음식이 아삭아삭하는 식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턱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고, 음식이 또 목으로 넘어가는 그걸 또 우리가 알아차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뜨거운 걸 먹으면 음식의 온도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찬 걸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그런 감각들을 계속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는 행위에 좀 집중하는 거예요. 먹는 거기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 먹을 때는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욕망이나 화입니다. 이 음식 왜 이리 맛이 없어 하면서 성질 내거나, 아니면 이제 맛있을 때 막 그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소 눈빛하고 좀 다르거든요. 먹을 때 보면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음식에 진짜 진심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이게 욕망으로 먹는지 이런 걸 보통 아기가 먹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제 화로 먹는지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보는 거죠. 이 먹으면서도 먹을 때 보통 이제 뭐 집착이나 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만 맛없어도 짜증내고, 이제 맛있으면 또 정신이 팔려버리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빠지지 않고, 맛을 느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맛은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데, 부처님께서도 그 미각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맛은 잘 알되 거기에 집착이나 화가 없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그 흐름을 알아차리다가, 거기서 생각이 움직일 때는 보통 이제 욕망,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거나 이럴 때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욕망이나, 아니면 맛이 없을 때 일어나는 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런 걸 알아차리고, 욕망이나 화가 없이 단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해서 건강을 잘 지켜서 이제 여러분 몸이 망가지면 수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실 우리가 욕계 사람들은 몸이 안 좋으면 몸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몸이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수행하는 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이제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너무 과하게 먹지 말고, 그래서 경제에도 보면 항상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먹고 과식하지 않고 욕심으로 먹지 않고 화내고 먹지 않고, 이런 화가 일어나거나 욕만 일어나면 그 알아차리고 놓고 다시 그냥 말 그대로 음식만 먹는 식으로, 그죠?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음식을 그냥 이제 어떤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를 이제 수행을 잘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건강을 그렇게 지혜롭게 음식을 수용하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런 지혜가.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 거를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으로 먹는지 화로 먹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사람하고 이제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울려갈 때가 또 일할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면 되게 머리를 써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그런 것보다 우선에 몸으로 하는 울력 있잖아요. 우리가 절에서 뭐 풀을 뽑거나 뭐 마당 청소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머리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일하는 그 행위만 알아차리면서 생각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내가 잠도 더 자야 되는데 왜 일 시키냐 하고 짜증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일하는 그 행위 자체를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면 이제 단순하게 일할 때는 일만 하라 이런 거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빗자루를 만약에 들었다면은 빗자루가 움직임이라든가 빗자루에 썰릴 때 그런 소리라든가 이 빗자루를 잡을 때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알아차리면서 현재 그 행위 자체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을 또 내려놓고 다시 어떤 장인지 알고 내려놓고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건 다 비슷한 방식입니다. 근데 일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세속에서 무슨 이제 고도의 두뇌를 써야 되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그 일하는 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경우는 생각하는 거에 아예 집중을 해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하되 그 생각하는 거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짜증이 나거나 막 더 너무 욕심이 나서 또 막 달리거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없도록 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깊이 숙고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예를 들면 책을 본다거나 깊은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뭘 해야 될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차라리 뭐 내가 또 생각 한번 하고 나서 또 무슨 생각 알아차리고 또 하고 알아차리고 이러면 책도 안 보이고 일도 못 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그게 딱 집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듣거나 이럴 때도 본문 듣다가 또 이게 무슨 생각이고 이렇게 또 알아차리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그게 이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의 정신 활동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딴 생각 없이 집중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내가 세속 학문을 하면 그 세속 학문을 하는 게 딱 몰두를 하고 다른 하다 보면 우리가 하기 싫다라든가 또 막 뭔가 또 다른 생각으로 가고 이러다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자기가 해야 될 그 상황에 이렇게 몰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도 사실은 별로 번뇌 아니라거든요.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집중 잘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번뇌 별로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그 이제 고도의 정신 활동을 해야 될 때, 책을 보거나 깊이 숙고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장애 없이 생각하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탐욕 없이 생각하고 성냄을, 그러니까 그런 번뇌가 없이 그냥 생각에 몰두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도 또 되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오히려 이제 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말을 할 때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게 좋고, 들을 때는 그냥 그 말에 집중해서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자기가 말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자기가 말할 때 자기 의도를 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말할 때의 자기 마음, 말하고자 하는 그 배경에 자기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보통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고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지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막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보면은 자만으로 말하거나 이럴 때는 말을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말해서 별로 소득될 게 없으니까 그런 자만을 내려놓고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또 화가 나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들으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말이야. 그래서 공격적으로 내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반박하고 이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도 멈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개입되어 있겠어요, 이 말에? 화가 기반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 상태가 화가 있다. 이러면 멈춰야 되는 거죠. 또 내 자만이나 내 견해를 막 강요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도 멈추는 것. 이런 게 이제 말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사실 말하면서 말하는 거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것보다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좋고, 말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거기에 욕망이나 성냄이 또 달라붙어 말하는 도중에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 안 듣고 딴소리하고 막 이러면 성질이 확 나잖아요. 그럼 이때 또 화가 나는 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또 말을 이어간다거나.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집착이나 화가 없이 말을 하면 좀 자애롭게 말을 하게 되고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됩니다. 화가 있으면 보통 이제 공격적이 되잖아요. 그죠? 화라는 건 적이거든요. 적대감이거든. 또는 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 있으면 상대에게 좀 공격적인 말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말을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뭐 거친 말 하지 말고, 또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 저 사람이 좀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막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이게 쉽다는 건 아니지만 말을 할 때는 항상 자기 마음의 의도를 좀 살피고, 이게 지금 내가 선한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해로운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이거는 살펴서 해로운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 가급적 멈춰야 돼요.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만약에 욕망이나 성냄이 없이 말을 한다면 그거는 말을 해도 좋고,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말이 사실인지 또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피면 더 좋고요.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이제 말을 하더라도 상대에게 뭔가 충고를 할 때는 더 훨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장애의 마음으로 말을 할 때는 멈추는 게 좋고요. 장애가 없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그거는 해도 좋다. 이렇게. 그래서 말할 때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의 의도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를 꼭 살펴보고 말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좀 더 내 욕심이나 내 분노나 이런 걸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는 말, 그죠?
좀 더 거짓말이 아니라 좀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화가 없으면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화가 있으면 아무래도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 그래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 계속 그런 식으로 노력하다 보면 거친 말이 나오면 또 내려놓고, 또 자만이 올라오면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말할 때도 부드럽고 좀 다듬어지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이제 되게 좋은 수행 주제입니다. 이 말하고. 그래서 이걸 뭐 대화 명상이라고 굳이 이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극기 명상도 있지만 일 명상, 워킹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때도 이제 수행하는 것, 또 밥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또 되게 좋은 주제예요. 다 이런 게 우리가 이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되게 루틴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루틴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익혀 놓으면, 그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를 잘하면 그걸 응용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었을 건데, 요즘은 뭐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게 이제 중독되기 되게 쉬운 그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에 나오는 그런 이제 대중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좀 SNS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오염이 되고, 그게 보통 이제 계속 이거 클릭했다가 또 타고 저거 클릭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계속 감각적인 욕망이 계속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필요할 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좀 안 하는, 시간을 좀 안 할 수는 안 하기는 어려우니까 딱 어느 정도 이제 절제하면서 하는, 이것도 이제 일상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스마트 전자기기 이런 걸 사용하실 때 너무 과하게 그게 빠지지 않고 적절하게만 사용하도록, 가급적이면 이제 내가 좀 과하게 한다 싶으면 알아차리고 좀 자꾸 넣는 연습을 하고, 아니면 아예 뭐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멈추기는 쉽지 않다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조금 더 절제하고, 좀 내가 너무 간다 싶으면은 좀 멈추고, 이런 걸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전자기기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길들이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거 할 때는 거기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집중해서 하고, 좀 거기에 너무 과하게 또 필요한 게 끝났는데도 계속 그걸 즐기려고 할 때는 좀 가급적이면 빨리 멈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게 사실 요즘은 그 사람들이 워낙 특히 스마트폰이 워낙 이제 손에 항상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중독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건강도 나빠지고, 다 목 디스크, 뭐 거북목 이런 게 다 스마트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문명에서 이걸 아예 사용 안 하고 살기는 힘드니까 좀 절제하고 좀 적절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중독될 정도로는 하지 않는 연습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걸 약간 수행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하면은 그런 중독되고 이런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수행에 좀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일상 속에서는 또 각자의 다른 수행보다 일상 수행에서 본인의 어떤 그 순발력, 본인의 어떤 그 의지와 그
지혜가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일상수행이에요. 일상수행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도 되게 중요하고 또 상황에 맞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니까 내가 수행이 잘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스스로의 노하우를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 수행에서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참고로 해서 일상 수행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올바른 마음 자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젖소가 이슬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먹으면 어때요? 독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우리의 수행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거는 계속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또는 이걸 기반으로 일어나는 지혜, 이런 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께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 가래는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 가래를 버리는, 그러니까 이 집착, 가래 이거를 버리는 무기는 지혜니까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고,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일단 그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 없는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러니까 지혜나 자비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건 좀 더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겠죠. 그죠? 보통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거에는 집착이 달라붙고, 그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화가 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수행자는 이 두 가지를 공평하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평온하게 이제 현상을 바라보는 연습,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할 때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자꾸 꼬아서 보게 되잖아요, 왜곡해서. 근데 이런 게 없다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는, 이게 평온함이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이 그냥 평온하게 보는 이 연습을 하는 것이 이제 수행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무조건, 그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생각은 이건 일단 빠빤짜고 망상이고, 이런 건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니까 이런 건 최대한 멈추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뚜렷한 감각 대상에 머물다 이제 생각이 움직이면, 이 장애가 있는 생각이면 일단 알아차리고 놓는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애가 없어진 마음, 예를 들면 지혜라든가 자비, 삼매나 평온이나 고요함이나 지혜,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일상수행이 중요한지 끝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 자선수행이나 극기수행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잘 갖추어진 조건, 자선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하고 뭔가 주변이 정리된 환경에서 하는 거고, 극기수행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극기수행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고요한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런 정도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외부의 자극이 좀 덜한 곳이란 말이죠. 근데 일상수행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건 야생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 속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않도록 노력하는 거라서 이게 훨씬 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욕망이나 성냄으로 끌려가기 되게 쉬운 환경이잖아요, 일상이라는 곳이. 또 이미 익숙한 공간에서는 그렇게 습관이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화를 안 내고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이게 자선이나 그 호흡수행이나 극기수행보다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수행을 잘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되게 실전수행이에요.
결국 자선과 호흡 수행, 자선이나 걷기 수행을 잘하고 거기서 힘이 생기면 결국 그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일상에서도 이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뭐 앉아서는 부처인데 일상으로 가면 중생으로 돌아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선할 때나 걷기나 일상이나 똑같이 이게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상이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도 훨씬 다양하고 우리가 좀 더 대응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우리가 많은 이제 오히려 일상에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이건 실전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온실이 아니라 야생에서 이제 잡초처럼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상에서 단련이 된 사람들이 수행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더 파워풀해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잘 극복하면 거기서 얻어진 힘이 훨씬 강하다. 그리고 일상에서 만약 여러분이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번뇌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자선할 때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화를 막 잔뜩 내고 앉아 보세요. 앉아 있으면 그 화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선이나 걷기 수행하고 일상 수행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일상의 마음이 자선으로 이어져요. 또 자선의 마음이 일상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으로 계속 이게 서로가 잘 어우러져야 이게 삼매에 들 수 있어요. 일상 수행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자선만 갖고 선정에 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안 올라가집니다. 그러니까 자선에서만 하는 것 갖고는. 그런데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선에서 잘 되면 그 힘으로 또 일상에서도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단속하고 마음을 잘 길들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일상과 자선이 잘 어우러져서 나중에 이 힘으로 이제 선정에도 들 수 있고 이제 실제로 번뇌를 버린 힘도 훨씬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상 수행이 잘 이어지지 않으면 선정에 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 수행이 잘 돼야 결국 자선도 잘 이어지고 일상에서 번뇌가 아니라면 딱 앉자마자 바로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일상에서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앉으면 그 일상에서 일으킨 번뇌 가라앉히기 바빠요. 시간이. 그래서 일상과 이제 이게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선정에 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교의 최종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앉아서는 번뇌 아니라고 뭐 부처처럼 행동해도 나오면 또 화 버럭버럭 내고 이제 그 욕심 부리고 이러면 그 수행이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없겠죠. 결국은 이제 그 아란이라고 하는 분들은 행주자와 어느 때나 언제나 번뇌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는 번뇌가 안 일어나는데 일상으로만 돌아오면 번뇌가 일어나고 이렇다면 그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또는 이제 제대로 된 수행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의 마지막 지점은 일상에서 모든 번뇌가 소멸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선 때 우리가 수행이 잘 된 걸로 그 힘으로 일상에서 이제 번뇌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앉아서만 부처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부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상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 수행이 제대로 될 수는 없다는 거 그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불교 수행은 이제 한마디로 중도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수행은 호흡 이제 좌선과 극기 수행 이 두 가지가 메인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있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자세인 거죠. 근데 이때 얻어진 힘으로 이게 일상으로도 이어져서 일상에서도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이 힘으로 이제 일상도 끌고 가고 여러분이 삼매가 강하면은 삼매력이 강하면 일상에서도 수행이 잘 이어갑니다. 이 일상을 이어가는 그 힘이 삼매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상에서 수행이 잘 되면 이게 또 자선이나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도 아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가에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그걸 잘 익혀 놓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큰 욕망이나 화만 일어나지 않아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훨씬 더 이제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일상에서 수행하는 법을 좀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 일상에서나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또는 일상 수행에서 결국 생각이 움직이면 이 결국 장애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 장애를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일단은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는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무슨 장애인지 말고 내려놓고 생각은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 번뇌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를 좀 내려놓는 방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장애를 내려놓는 방법은 반조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애를 철저히 내려놓기 위해서는 장애를 이해했다면 그 장애를 어떻게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내려놓는지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 장애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삼매도 들고 결국은 나중에 괴로움도 소멸하고 그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행을 가장 방해하는 장애를 어떻게 내려놓는지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